마찬가지로 그 수소 사업단 프론트 사업에 인볼브를 해서 현재 그 자동차용 가스 실린더를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대학들이 현재 그 저장 용기들의 세계적인 추세하고 국내, 그 다음에 주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개발 산업 그런 쪽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단한 그 퓨얼셀 자동차의 대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스라든지 또는 리퀴드 하이드로전을 저장을 하고 거기에서 발전을 해서 못하는 전력을 조동을 하고 일부는 배터리에서 다시 전기를 저장해서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주로 이쪽 저장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그 세계 각국에서 요즘 아주 치열하게 자동차 메이커에서 지금 퓨얼셀 자동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몇 년 전에 토요타에서 FCA-V4를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재원은 약 150km 정도의 속력이 나오는 것이고 주행 거리가 약 250km 정도 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대 산타페에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맥시멈 속도가 124km 정도, 그 다음에 주행 길이가 160km인데 다른 것에 비해서 공간상 퓨얼탱크를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일본하고 대체로 저희나라 미국에서는 주로 압축 방식에 의한 그러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에서도 보면 마찬가지로 조금 경량이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320km 정도 달릴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350바짜리의 실린더를 사용해서 압축 가스를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닛산의 엑스테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약 120km 정도 이건 조금 경량이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GM에서는 리퀴드 타입도 있고 컴프레스드 타입이 두 개가 다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M도 이런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리퀴드 타입은 대체적으로 조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약 400km 정도의 주행거리가 약 400km 정도 얻을 수 있는 리퀴드 타입으로 개발을 했었고 라이너 클래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리퀴드 타입으로 해서 약 450km 정도, 그 다음에 킬로 속도가 약 130에서 140 정도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들도 승용차뿐만이 아니고 버스에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도 내년 여름까지 해서 버스에 하이드로젠 버스를 개발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수소 컴프레스드 된 것을 써서 위에 탑에다 얹혀서 그런 다니는 그러한 버스가 되겠습니다. 이 버스는 많건데 리퀴드 타입을 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좀 길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저쪽 스테이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리퀴드 타입으로 봤을 때는 인프라스트럭처의 경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점으로 그렇게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야는 하이브리드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타입의 메탈 흡착 방식이 메탈 하이드로젠 흡착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연소와 퓨얼셀을 같이 가는 그러한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타에서 개발했던 그러한 차량이 되겠고요. 그래서 주로 이러한 자동차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동차에 사용되는 저장 방법을 크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압축 방법이 있겠고 프라이제닉 리퀴드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탈 하이드라이드의 흡착 방식, 그 다음에 카본의 흡착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로 프라이제닉 리퀴드 방식이나 컴프레션 방식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이런 메탈 하이드라이드나 카본에 흡착하는
많이 아직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DOE의 그 수익 타겟을 한번 보면 사실은 자동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게하고 볼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동차 안에 그 볼륨 안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웨이트도 굉장히 가벼운 것이 아주 중요한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0.4에서 0.5% 정도 그러니까 4에서 5% 정도의 수준이 에피션시가 있겠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약 6%, 2015년에는 약 9% 정도로 타겟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9% 정도는 지금 현재로서는 컴프레스 방식으로 가는데 메탈라이드 라인을 썼을 경우에 약 9% 정도 갈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경비에 있어서도 현재는 약 200불 정도, 키로당 200불 정도 되는데 발을 2015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약 60 내지 70불 정도 수준으로 다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클 라이프는 충전 횟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 500회 정도의 충전 횟수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15만 킬로, 15만 마일이죠. 15만 마일을 차수명으로 계산했을 때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번 충전했을 때 300마일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는 약 500회 정도의 충전 횟수를 갖고 있는데 5년 단위로 그것을 매번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미국에서 이 스토리지 쪽에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컴프레스드 하이드로젠 탱크 쪽에는 주로 퀀텀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현대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현대는 아직까지는 이 퀀텀하고 같이 산타페도 개발을 해서 앞으로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잔 아킨스하고 링컨 컴파짓에서 주로 타입 4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LNL에서 메탈라이드 라이너를 이용한 그런 탱크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퀴드 탱크 중에서는 NLNL에서 가장 많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탈 하이드로드 쪽에는 하와이 유니버시티와 SNL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쪽에서 주로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차본에 대해서도 내셔널랩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겟을 보면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350바급의 실린더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동차 5사에서 아마 금년 말 정도에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700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란 선은 웨이트 에피션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 부분은 청색 부분은 볼륨 에피션시가 됩니다. 현재 이러한 상태인데 약을 2010년도에는 약 2.0, 1.5 정도로 끌어올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코스트 측면에서도 현재 약 350바에서는 12불 정도인데 700바로 올라감에 따라서 재료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350바에서는 T700의 카본 파이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700바가 감에 따라서 T1000의 카본 파이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는데 야가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불에서 2불에서 4불 정도의 수준으로 다운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각 방식에 대해서 간단한 비교치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웨이트를 봤었을 때 지금 야는 컴프레스 가스를 썼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퍼포먼스 팩터가 탱크의 퍼포먼스 실린더의 퍼포먼스 팩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작동 압력에다가 탱크 팩터에다가 그 다음에 안에 볼륨 나누기 그 전체 탱크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단위 무게당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퍼포먼스 팩터가 되겠는데 그 퍼포먼스 팩터를 동일히 잡고 그랬을 때에 비교를 한 겁니다. 쉽게 보시는 바와 같이 메탈 하이드라이드나 그런 쪽에는 아직도 시스템 웨이트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본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아서 아직까지
경우에서는 웨이트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컴프레스나 리퀴드 쪽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 문제,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좀 더 가볍고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부피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양은 볼륨으로 본 겁니다. 그 볼륨의 에피션시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쪽 컴프레스 쪽 같은 경우에는 큰 단점 중에 하나가 현재 있는 자동차에다가 안에다 집어넣을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겠고요. 메탈 하이드라이나 리퀴드 쪽으로 가면 그만큼 볼륨 에피션시가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비적인 측면입니다. 현재 개발된 기술로서 경비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나는 단순한 그냥 작동에 대한 그 경비입니다. 그 시설비하고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의 가격은 여기에 인볼브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가격을 생각한다면 리퀴드 쪽이 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이 카본이나 메탈 하이드라이드 쪽에는 이쪽 컴프레스 쪽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당분간은 이 컴프레스 쪽으로 가지 않을까, 미국 쪽에서도 당분간은 컴프레스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리퀴드 방법에 있어서의 장단점들입니다. 그래서 리퀴드 방법의 단점이 될 수 있는 아까 리퀴렉션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비싸고 약간의 누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고, 그 다음에 아주 스몰 스케일의 장치가 좀 어렵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고, 장점에는 굉장히 빠른 필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부피가 아무래도 그냥 적으니까 데스프렉션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야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그런 리퀴드 타입의 스프레기 탱크가 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메탈 하이드라이드 쪽도 대체적으로 세이프티 팩터라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덴스하게 수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겁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리드 방법.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여기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놓는 건데, 컴프레스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메탈 하이드라이드 방법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의 유사한 흥인데 컴프레스 방법으로 우리가 저장을 하면 약 0.78kg 정도의 수소를 5,000 psi 약 350발 겁니다. 350발에서 저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0.78kg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반면에 메탈 하이드라이드 쓰면 약 1500 psi에서 약 3kg 정도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아직까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컴프레스 방법에 의하면 장점은 그렇습니다. 기존의 CNG라든지 기존의 가스 설비들을 거의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인프라스트럭처에 그러한 것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실린더라든지 탱크 그런 부분에서 안전성이 다른 연료에서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안전성 검사를 다시 받아도 되지 않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볼륨이 굉장히 크게 많이 차지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프레스드 된 가스를 보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탱크의 제작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타입 1, 2, 3, 4에서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1은 100% 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실린더를 갖다가 타입 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타입 2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탱크들이 이렇게 약간 길이가 길다 보니까 주로 파손이 일어날 때 이렇게 옆으로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후크 방향으로 보강을 해놓은 겁니다. 유리선물을 쓰든지 또는 카본 파이버를 쓰든지 해서 보강을 해놓은 것을 갖다가 타입 2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타입 3는 전체 타입 3하고 타입 4는 전체를 다 복합 재료로 담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타입 3는
라이너를 메탈을 이용해서 주로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합니다.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담은 것이 타입 3가 되겠고, 타입 4는 고분자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라이너를 만들고 그 위에 카본이나 유리선을 이용해서 보강을 한 것이 타입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 타입에 대한 그러한 퍼포먼스를 한번 보면 스틸이 됐든 알루미늄이 됐든 타이타늄이 됐든 이쪽이 바로 타입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정도 수준이고 야가 이쪽 것이 타입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글라스를 쓰든 S글라스를 쓰든 타입 2 정도 퍼포먼스가 거의 타이타늄 옥사이드, 타이타늄 정도의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이쪽이 타입 3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라이너에다가 아라미드 섬유를 쓰든 카본 섬유를 쓰든 이쪽의 퍼포먼스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고 위에 녹색은 전체 이쪽이 카본 파이버를 T1000을 썼을 때하고 T700을 썼을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는 플라스틱 라이너에다가 카본 섬유를 사용했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최근에 NL에서 개발하는 그런 메탈라이드 폴리마를 사용했었을 경우에는 이 정도의 데피시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약 2015년에 그 타겟 들어가는 약 9% 정도의 효능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타입별로의 스토리지 매스의 에피션시를 보면 타입 1일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분이 자체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조금 분이 저장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타입 2, 타입 3가 이 정도고 현재 타입 4가 개발되어 있는 게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약 4에서 5% 수준이 되겠고 그 다음에 DOE 2010년 기준 2015년 기준입니다. 약 6%, 9% 이렇게 상승을 펼쳐서 생각합니다. 이건 수소를 저장하는 그 탱크에 대한 압력 대비의 무게하고 볼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 퍼포먼스 헥타를 1.35로 조정하고 세이프티 헥타를 현재는 아직까지 2.25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는 이 세이프티 헥타를 조금 내리려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대하게 설계됐다는 그런 경향들을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5로 간조를 했었을 때의 야는 볼륨을 가리킵니다.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어느 수준까지는 급격히 감소를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어느 수준 이상에서는 아주 적게 그렇게 감소를 합니다. 반면에 매스에서는 거의 리니어하게 증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매스는 야는 수소에 대한 그런 컴프레스가 됐을 때에 우리가 볼륨 에피션시를 보기 위해서 나타낸 것이 됩니다. 아이디얼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일직선상이 되겠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0바 이상에서 700바가 넘어가면은 거의 증가폭이 둔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도 세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현재 약 350바 수준이 있는데 약 700바까지 올리는 것이 아마 거의 끝이 될 겁니다. 그래서 700바까지 만들려고 하는 게 볼륨 에피션시가 거의 이 이후에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50바에서 700바로 증가했을 때 약 40%가 증가하고 대신 거기에서부터 다시 더블로 갔을 때는 약 30%, 40%뿐이 증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약 700바 정도가 개발 타겟이 되겠고 세계적인 이것은 타입 3의 현재 L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라이너를 안쪽에 만들고 그 위에다가 카본 파이버로 이렇게 감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카본 파이버는 약간 브리틀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해결해야 되는 기술 과제 중에 하나가 약을 좀 터프닝하는 기술이 FC의 터프닝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 터프닝 기술에 집중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제품은 라이너 것이 되겠고 이것은 퀀텀코의 타입 4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퀀텀코 같은 경우에는 이 두께를 아주 최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라이너 위에다가 최소한 플라스틱 라이너 위에다가 그 다음에 카본 파이버를 감고 그
위에다가 임팩트를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브리트를 한 그러한 카본 파이버 성질을 없애주기 위해서 임팩트 리지션스를 댄다. 그래서 유리섬으로 감든지 또는 폼을 만들어서 충격받기지 폼을 만들어서 위에다가 랩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링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링컨 것에 그냥 일반적인 HDP를 사용하고 카본 파이버로 이렇게 담았던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프 형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습 포장 용기가 되겠고, 이것은 아까 NLL에서 개발한 그 메탈라이즈드 폴리머를 이용한 그러한 라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수소가 완전히 가스가 노출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3mm HDP로 따진다면 약 13mm 정도의 두께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랩에서는 메탈라이즈드 폴리머를 사용을 해서 약 3mm 정도까지도 두께를 줄였습니다. 줄임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무게를 굉장히 단축을 했습니다. 이 주요는 간단히 저희 회사에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그런 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러한 타입 4의 탱크의 문제점들을 대충 보면 이러한 라이너를 만드는데 이 라이너는 수소가스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너 재료를 개발을 해서 수소의 퍼미어빌리티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라이너 재료가 첫 번째 중요한 섹터가 되겠고, 또 하나는 이쪽에 노즐 부위가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속과 이러한 플라스틱의 이러한 이 접착 부위에서 리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크를 방지할 수 있는 형상 또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한 섹터가 되겠고, 또 하나는 이러한 카본을 담는데 어떠한 디자인을 가지고 어떤 형상으로 어떻게 담아야 되는가, 또는 이 카본에 대한 복시의 재료 그쪽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또 관건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충격 방지를 어떻게 시킬 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수소 차량 사고가 났을 때, 접촉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서 그 탱크를 보호를 할 건가, 그런 쪽에 굉장히 또 중요한 디자인의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저희 개발의 키 이슈로 생각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러한 라이너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한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링크된 P를 사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고, 거기다가 또는 메탈라이즈드 그런 폴리머를 사용하는 방법. 저희 회사에서는 클레이를 조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클레이를 분산을 해서 HDP에다 넣고 이렇게 가공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현재까지로는 그냥 기존의 HDP에 비해서 상당히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특히 또 일반 PP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가 분산이 멜트 방법에 의해서도 좀 양호하나 P 같은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남아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제조했던 것에 대한 물성하고 퍼메빌리티 테스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만 넣더라도 퍼메빌리티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탱크가 자동차에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자동차를 다시 컨피규레이션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다시 잡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또는 기존 차량에 비해서 아무래도 볼륨이 그만큼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길이도 조금 길게 하고 폭도 조금 넓게 하는 자동차의 그런 설계가 필요가 하겠고, 또는 주어진 공간 안에서 수소를 경유 많이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압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압력을 높여야 되는데 무조건 압력만 높인다고 좀 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압력을 높이는 것도
약 700바까지 그 정도에서 거의 맥시멈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방법 중에는 주어진 공간을 이런 원통형의 탱크만 넣어가지고는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공간 형상에 맞도록 탱크를 설계해서 집어넣는 방법 그런 것에 대한 컴포넌트 탱크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폴에서 양 컴포넌트 탱크를 지금 디자인해서 시범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러한 공간에 여기다가 그냥 원형의 두 개의 탱크보다는 이런 형태로 집어넣는 게 훨씬 더 똑같은 공간 안에서 가스를 가장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여러 가지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크로스 섹션만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뒤에 트렁크에 넣는 데다 바퀴에다 넣는 바퀴 옆에다 넣는다 그 주어진 공간 안에서 최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나 이렇게 임의대로 임의 형상으로 또 설계했었을 때 복합 재료로 양을 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복합 재료는 양을 피라미딩 와인딩 방법에 의해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형상은 또 와인딩 방법에 의해서 제조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아직도 극복해야 되는 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술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이러한 것들을 인테그레이션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탱크를 하나하나 보관하는 게 아니고 아까 같은 어떤 외부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레귤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떤 인테그레이션된 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테그레이션 하는 작업들이 현재 많은 업체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